안녕하세요. 7월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코앞인데요. 저희가 시티, 골드만삭스, HSBC 같은 여러 기관들의 전망 보고서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낙 예측들이 다양해서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할 핵심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금통위 결정의 배경, 또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어떨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뭐니 해도 역시 기준 금리겠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번 7월 회의에서는 일단 동결, 현재 수준인 2.50% 유지할 거라는 데는 거의 모든 기관이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아, 전부 다 동결로 보는군요. 거의 만장일치 같은 느낌인가요? 혹시 금리 내려야 한다, 이런 소수 의견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1명, HSBC는 서너 명 정도 가능성 언급했던데요. 네네. 그런 가능성도 물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단순히 동결이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동결이냐는 거죠. 아, 분위기요? 네. 예를 들어 시티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곳은요. 금리를 묶어두더라도 앞으로 인하에는 상당히 신중할 거다. 이런 식의 소위 매파적 동결을 예상하더라고요. 매파적 동결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결하지만 앞으로 내릴 거란 기대는 좀 접어둬라, 이런 신호인가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인 거죠. 반면에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 비둘기파적 시각을 유지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결국 동결 자체보다는 그 속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동결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최근 좀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거든요.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니까 6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로 따지면 19% 넘게 올랐다고 해요. 19%요? 와, 전국 평균은 한 2.7% 정도라고 하던데 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이게 예전 2020년, 21년처럼 전국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유독 서울만 뜨거운 거잖아요. 이런 곡지적인 과열 양상은 뭐랄까 전면적인 금리 인상 같은 걸 쓰기보다는 다른 타겟 유제 쪽으로 힘을 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고요. 그럼요. 5월에 6조 원, 6월엔 7조 원 늘었을 거라는 추정까지 나오니까 이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T, GS, HSBC, MS, SC 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들을 내놨잖아요. 그 수도권 6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한도 줄이고 LTV도 더 낮추고 7월부터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이것도 시행되고요. 네, 맞아요. 그 규제들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금통위 입장에서는 일단 그 효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죠. 하는 총재도 계속 금융 안정을 강조해왔고요. 그렇죠. 총재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섣불리 통화 완화 카드를 꺼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네. 하지만 또 계속 금리를 묶어 만들 수도 없을 텐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물가도 좀 안정되는 추세고요. 네, 그 지적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수 소비라던가 특히 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이 성장세 둔화 조짐이 꽤 뚜렷해요. 성장세 둔화요? 네, 일부 기관, 예를 들어 노무라 같은 경우는 1분기 GDP가 역성장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니까요. 이건 당연히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물가 상황은 좀 어떤가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면 목표치인 2%에 상당히 근접한 건데 앞으로 더 안정될 거란 예상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물가는 확실히 좀 안정되는 모습이에요. CTA 분석 같은 걸 보면 유가 안정이나 원화 강세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한 2.1%, 내년 상반기에는 1.7%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오, 1.7%요? 네, 이렇게 물가 부담이 줄어든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생기는 거죠. 여기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또 미국 연준이 나중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 같은 외무 요인들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언젠가는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첫 번째 인하 시점, 이게 언제가 될지가 관건이네요. 근데 이 부분은 예측이 정말 제각각이던데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전망이 아주 크게 엇갈려요.
얼마나 다른가요? 골드만삭스, HSB,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은 당장 다음 달 8월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8월이요. 네, 반면에 시티랑 스탠더드 차트하드는 조금 더 뒤인 10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노무라는 올해는 계속 동결하고 2026년 2월에나 첫 인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와, 2026년 2월이라니 정말 편차가 크네요. 그만큼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나 금융시장 상황을 정말 잘 봐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가올 금통위 결정을 둘러싼 여러 기관들의 전망과 그 배경을 짚어봤는데요.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한국은행한테는 뜨거운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하는 금융안정이라는 과제와 또 가라앉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목표가 놓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될까요? 특히 최근에 도입된 그 강력한 대출 규제들이 이 균형점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걸 지켜보는 게 통화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리스너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